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61번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계약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단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그럼 계약 체결 후 멸실이라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럼 왜 멸실되는가 봐야겠죠? 잘못되어 있으면 책임지는 겁니다. 굳이 갑을병 그릴 필요 없어요. 자, 1번 을과실 동그라미. 그럼 을이 책임자겠죠. 을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갑은 을에게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잘못했으니까. 2번 주택이 태풍 동그라미. 태풍은 갑, 을, 쌍방 책임 없죠. 그럼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동그라미. 그 다음 중도금 동그라미. 자, 을은 돈 줄 필요 없죠. 을은 잘못 없죠. 그럼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 다 반환해야겠죠. 맞습니다. 한번 주택이 자 제3자 방화 동그라미. 뭐 태풍이나 제3자 방화 갑, 을, 쌍방 책임 없습니다. 멸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어요. 을 잘못 없어요. 4번 갑 과실 동그라미. 갑이 잘못했죠. 책임자겠죠. 갑 과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을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 여기 없지만 갑이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번 동그라미 쳐요. 을의 수령주체 동그라미. 그럼 을이 잘못했죠. 을이 책임져야 돼요. 지체 중에 갑과 을 책임 없는 사이로 그래도 을 책임져야 돼요. 다음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을 수령지체 책임져. 정답이 5번입니다. 62번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청약자가 청약 의사표시 발송한 후 제한미약자가 되어도 발송할 때 멀쩡했죠. 그대로 유효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았죠. 그대로 유효. 2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자 강제 수용 동그라미. 수용된 경우 매수인은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라든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유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강제 수용은 채무자에게 잘못 없죠. 따라서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번 이혼부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자 그럼 대상 청구 행사하려면 공짜로요. 줄 건 줘야 돼요. 줄 건 주고 대신 생긴 거 청구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번 당사자 쌍방 규책 사유 없는 써보세요. 예를 들어 태풍으로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동그라미 계약금 반환해야 되죠. 태풍은 매수인 잘못 없어서 돈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준 돈이 있다면 받아야겠죠. 방금 전 문제는 갑을 사례였고 지금 사례가 아닌 지문으로 풀어봤어요. 자, 정답 4번입니다. 5번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그때 이혼부담이죠. 그러니까 쌍방이 책임 없으니까 채무자 책임 없죠. 그때 이혼부담입니다. 여기 3번 동시한 요건 옳은 겁니다. 자, 계약 부분 다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됩니다. 동시행한 요건은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항변권, 항변권에 의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럼 불법이 아니죠. 정당한 권한이죠. 그래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항변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갑에게 X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5월 1일 날 체결했습니다. 다음 5월 10일 날 을이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 다음 6월 10일 날 잔금을 준과 동시에 갑이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죠. 그럼 당사자가 약정하기를 6월 10일은 서로 동시행인데 5월 10일은 갑은 의무가 없습니다. 을이 선의행 의무하기로 했죠. 그럼 이 선의행 의무자는 원칙 선의행해야 되죠. 동시행 항변할 게 없고 선의행해야 됩니다. 원칙 항변권 없는데 예외적으로 불안해 항변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 을이 중도금을 선의행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6월 10일이 되면 상대방 갑도 편적이 있습니다. 그럼 6월 10일 날 을은 중도금과 약 한 달간 지연이자 같은 말이 지연 손해금 그리고 잔금 을의 파랑새 이 세 가지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서로 동시행이라 갑이 소유권 넘기지 않으면 을도
돈 10원도 줄 필요 없어요. 따라서 갑이 소유권 넘기지 않으면 이후 을은 이자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기는 소유권 안 넘기고 너부터 돈 내라 그래요. 그럼 그때 같이 하자고 항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의의 의무를 이행 지체하다가 상대방이 갑 편지에게 도래하면 이제 을도 같이 하자고 항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동그란 3번 지문 있어요. 3번. 선의의 의무자 을이 이행을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이 갑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동시행에 따라서 맞았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4번.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이 받아들인 경우 채권자는 점호 패소가 아니죠.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 5번. 저 5번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시작되죠. 금철 끝에도 있다. 전도 간다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한 번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끝까지 있다로 가요. 그럼 자 5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자 이행불능 동그라미 불능으로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64번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일방 당사자가 선의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아까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2번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를 자 해소 동그라미 해소. 3번은 전세권이 소멸 동그라미. 그럼 뭔가 나가리 됐죠. 그 원상회복 다 동시행입니다. 먼저 자 2번부터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 지분권자 상호간 지분 이전 등기 다 동시행입니다. 3번 전세권이 소멸한 때 자 가로쳐봐요. 첫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목조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까지 가로. 두 번째 가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가로쳐요. 이거 동시행입니다. 자 3번 쌍방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럼 같이 이행해야 되죠. 그 다음 상대방 채무 이행 적용이 없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적용하지 않죠. 그럼 나도 하지 않아도 되죠. 나도 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 없답니다. 진다가 틀렸죠. 보세요. 상대방 너가 안 하잖아. 그럼 나도 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 없다. 진다가 틀렸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자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가로. 이건 결론 관계없죠. 동시행 아닙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5번 항변권 이제 옳은 겁니다. 1번 임의규정이라 동시항변권 폐이제 특약 유효입니다. 2번 가등기담보 있어서 자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로쳐요.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까지 가로. 그럼 이건 지금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 소유권 등기 뺏기고 물건 뺏기는 거죠. 돈 못 갚았죠. 그때는 동시행 있다. 동시행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돈 갚을 때는 동시행 아니에요. 여기 돈 못 갚았을 때 동시행입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가등기담보법. 3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가로. 서로 동시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이 3억 채권이 있어요. 3억 채권. 그래서 이제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저당권과 똑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 X 부동산이 이제 경매가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경매.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다. 자, 그럼 병이 경락 대금 완납하면 병이 낸 대금이 이 부동산의 우선 변제권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을의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 주죠. 이렇게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매가 무효랍니다. 그럼 받은 거 다 되돌려야겠죠. 그러면 이 등기 다 다시 말소해줘야 되죠. 을은 받은 배당금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되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행인가? 사람이 다르죠. 이쪽은 갑과 병, 이쪽은 을과 병,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닙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집은
근저당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자, 첫 번째 가로 매수인이 병이죠. 병의 채무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가로쳐요. 이쪽이죠. 이쪽. 다음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자의 매수인 병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가로 이쪽이죠. 동시행이 있다 틀렸죠. 사람이 달라서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 5번 당사자 이행 제공으로 수령체제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가로쳐요. 이게 중요하죠. 이행 제공 없이 가로. 그럼 현재는 이행 제공 안 하죠. 그럼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행 제공했더라도 지금 가로친 현재는 이행 제공 안 하죠. 그럼 나도 안 합니다. 다시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면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이 파란색과 빨간색 잘 비교합니다. 이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입니다. 자, 그럼 이 갑과 을 간의 3억 매매 계약, 여기서 병에게 3억을 주기로 했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 기본 관계고 기본이라 보상 관계입니다.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게 대가 관계입니다. 자, 그럼 대가 관계는 빨간색과 겹친 적 없기 때문에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갑은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을은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대가 관계가 부존재다 해서 내가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어요. 돈 줘야 된다. 반면 이 빨간색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어요. 다음 병이 을에게 돈 내라라고 이행 청구하면 을이 그래요. 내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이 매매가 동시행 관계니까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아직은 못 줘라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파란색 대항할 수 없다. 빨간색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요즘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문제 보세요. 66번.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겁니다. 1번 제3자의 수익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건이 아니죠. 계약은 갑과 을이 하죠. 병 제3자 필요 없습니다. 2번 낙약자는 자 가로쳐요. 대가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가로. 아까 파란색이죠.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번 수익자가 수익을 회피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가로쳐요. 수익자 동의 없이도 가로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계약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으니까 수익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계약 해지된 경우 수익자는 계약 해지를 원인한 원상회복 청구권 없습니다. 해지 못하죠. 그러니까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다. 5번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간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익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갑이 을에게 소유권 안 넘기면 을도 돈 못 주라고 거절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7번 이제 옳은 겁니다.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상대방은 낙약자 채무자죠. 을이 돈 주는 거죠. 2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가 주어져. 그럼 제3자는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없답니다. 해지는 갑과 을이 하죠. 3번 낙약자가 상당하게 결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료 확답을 최고화했음에도 그 기간 확답을 하지 못한 때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해줘. 거절로 본다. 4번 제3자 수익의사 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합의 등을 합쳐요. 합의로 제3자 권리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낙약자는 다음 가로쳐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행 항변으로 가로. 아까 빨강색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죠? 예, 답은 4번입니다. 68번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에 지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행과 동시에 제3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겁니다. 1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자, 동그라미쳐요. 병에게 동그라미. 대금 반은 총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돈을 받았더라도 계약이 깨지면 병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을은 병이 아니라 갑에게 총괄합니다. 계약도 갑, 원상이부터 갑이에요. 갑. 병이 아닙니다. 2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적고하게 취소된 경우 그럼 병은 제3자보 안 되죠. 병이 선이라도 병의 급부정권 소멸한다. 병은 제3자보 안 됩니다. 3번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럼 을도 병한테 안 하는 거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에게 대금제를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기면 을도 돈 못 주라고 해야겠죠. 4번 을이 병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해서 동그라미쳐요. 채무를 면제 동그라미. 그럼 병한테 돈 갚지 마. 그럼 병은 돈을 벌었죠. 돈 안 갚으니까 수익을 얻었죠. 그래서 채무 면제 계약도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은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죠. 어차피 병은 채무를 면제 받았으니까 이익이 생겼습니다. 5번 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닙니다. 69번 갑이 요약자고 을이 수익자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1번 갑은 자 가로쳐요. 대가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가로 자신이 기본관계에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행해야 된다. 이행해야 돼요. 2번 갑과 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봉을 싣더라도 동그라미쳐요. 병을 상대로 동그라미.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깨지면 병은 받은 돈 반환 의무 없다. 을은 갑에게 청구한다 그랬죠. 3번 병이 수익을 삽시한 후 갑의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주가 병이죠. 병은 을에게 그 채무 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계약 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을이 돈 안 줘서 손해가 생기죠. 그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해지만 못합니다. 4번 갑과 을 간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제3자 보호 안 된다 그래서요. 병은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3자 그 말이 보호되는 3자 그 3자에 속하지 않는다. 이 3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 안 됩니다. 특히 여기처럼 비통착사강 3자 보호 안 됩니다. 5번 정답은 간단한 데네요. 수익을 삽시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틀린 거라 답이 4번이죠. 5번은 맞았습니다. 틀린 건 답은 4번입니다. 속하지 않는다. 다음 70번 해지 설명 옳은 겁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잘 보세요. 반환할 금전에 해지한 날 틀렸죠? 돈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죠. 1번은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감정평가사나 공인노무사 등이 이미 다 나왔어요. 이거 받은 날입니다. 주의하세요. 2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원상회복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동그라미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상계는 언제 하죠? 교통사고에서 과실 6대4, 7대3 나누죠. 왜 나눠요? 손해배상하려고. 그러니까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표현들이 적용 안 돼요. 여기 원상회복 적용 안 돼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정답 2번이고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른 민법 시험에 나왔습니다. 3번 계약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 이행이 불능인 때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계약 다음 전부 동그라미 전부 해지 못합니다. 다시 동그라미 2개 쳤죠. 자, 일부 이행 불능으로 전부를 해지하려면 여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가능합니다. 달성할 수 있으니까 못합니다. 4번 불가분성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 특약으로 적용 배제할 수 있다. 계약 부분 대부분 임의 규정입니다.
5번 이행지체로 인한 해지의 경우 이행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한다. 틀렸죠? 우리 외웠어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기간 안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아까 정답은 2번이었죠? 아무튼 2번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꼭 참고하세요. 71번 해지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이로 자 이행불능 동그라미 쳐요.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 상대방은 매도인 채무와 동시행 관계 있는 채무가 있다면 그 이행을 제공하여야 틀렸죠. 지금 상대방은 이행할 수가 없죠. 나도 이행 제공할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이 못하니까 그냥 곧바로 해지합니다. 2번 같은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났어요. 자, 이번 계약이 합의 해지 동그라미. 여기 무조건 합의 특약에 따라요. 해지된 경우 다른 사정 특약 없대요. 그럼 채무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약이 있어야 돼요. 3번 불가분성. 계약 상대방이 소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이 퇴사한 해지 효력은 효력이 없다죠. 그러니까 해지는 일방 쌍방이 수인인 때 전원에 대하여 해야 돼요. 전원에 대하여. 1인에게 하면 효력 없습니다. 4번 합의 해지 동그라미. 합의 해지 소급 표현은 법정 해지의 경우와 같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합의 해지에도 제3자 보호 규정 적용됩니다.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을 쓰면 다시 합의 해지 동그라미.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의무가 없다. 그래서 여기 잠깐 이 2번 지문이죠. 2번 지문하고 5번 지문. 합의나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 없다. 이자 없다. 이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지에서 3자가 보호되는데 우리 판례는 해지의 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대호입니다. 해삼 등기, 해삼도 등기해야 돼요. 그럼 등기했다면 해지 전에는 악의도 보호되는데 해지 후는 우리 판례가 선의까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해삼 등기 꼭 외우세요. 자, 그럼 채권은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채권에 이의관계 맺으면 보호 안 됩니다. 등기 못하니까. 그래서 채권 나오면 땡큐예요. 채권 딱 보이면 보호 안 된다.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 자, 그 다음 이 갑소유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을이 돈 안 줘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 넘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일단 재산기 건물 지었죠. 그리고 이제 을이 건물을 평한테 팔고 등기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을이 끝까지 매매 대금 안 주니까 갑이 토지 매매를 해지했어요. 그리고 건물 철거해 그랬죠. 봤더니 병소유네. 야, 철거해. 병이 그래요. 너 해삼 등기라고 들어봤니? 난 너가 해지하기 전에 등기했으니까 해지의 3자로 보호돼. 철거 못해 그랬어요. 그럼 병이 해지의 3자로 보호됩니까? 안 되죠. 지금 뭘 해지했죠? 토지를 해지했죠. 그럼 보호되려면 을로부터 토지를 사서 등기해야 돼요. 목적물이 토지니까. 토지와 건물 전혀 별개죠. 보호 안 됩니다. 보호 안 돼요. 목적물이 다릅니다. 자, 72번 매도인 각각 매수인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매수인 을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자 동그라미 쳐요. 건물을 매수한 병 동그라미. 뭘 매수했어요? 건물. 그 뒤에 토지 동그라미. 토지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았죠? 지금 토지 매매를 해지했는데 건물과 목적물이 다르니까 아까 보호 안 된다 그랬죠? 2번 갑이 채무이행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 동그라미. 명백히 표시하면 을은 이행기 토래 전인에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2번이고 3번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에 적부하게 자 해지 동그라미. 그럼 해치할 수 있다. 해지된 경우 을은 차권료 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맞았어요? 해치해 오세요. 이제 4번은 자 4번 보세요. 제일 끝에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는가 물어봤죠. 해당하는가. 그럼 채권 보이죠? 채권 보는 순간 등기 못하죠? 무조건 해당하지 않나 무조건 맞아요. 그 다음 자 5번은 계약 자 동그라미 쳐요. 해제 후 동그라미 해제 후. 아까 해제 후는 선의 3자만 보냅니다. 해제 후
그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제3자 병은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맞았죠. 하나여 해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보호된다. 맞았죠. 해지 후는 선의만 보호된다. 정답 2번입니다. 73번 계약 해지 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럼 빨리 채권을 찾아요. 채권은 등기 못하죠. 그럼 기억의 채권 보여요? 디귿의 채권 보여요? 채권? 자, 그럼 니은. 니은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하죠? 니은은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가압류? 가압류가 아니죠.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 부동산 가압류가 등기에서 보호되는 겁니다. 리을은 등기 대신 대항 요건 가치는 보호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채권. 채권 찾으면 채권. 채권 등기 못한다. 다음 이제 매매에서 과실계속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587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했단 말이 없죠. 여기서 매수인 어디 나와? 매수인. 매수인 여기 딱 하나 나오죠.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했단 말 없죠. 그래서 이 법조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걸 전제로 쓴 겁니다. 분명히 돈 줬단 말 없죠. 그럼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은 돈 안 준 걸 전제로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안 줬어요. 그럼 자, 갑도 물건을 인도하지 않았다. 그럼 이 동안에 여기서 생긴 월세, 과실 누가 취득해야 돼요? 당연히 내 거 매도인이 취득하겠죠. 매도인. 다시 갑부동산 을과 매매했는데 매수인이 돈 안 줬어요. 돈 안 줬다. 근데 갑이 먼저 물건을 인도했네요. 그럼 물건을 누가 사용수익하죠? 을이 하죠. 그럼 사용수익 대가가 과실이라 과실은 매수인 을이 취득합니다. 대신 을은 돈 안 줬죠. 그럼 을은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까지 가산해주면 갑에게 큰 손해가 없습니다. 이처럼 매수인이 돈 안 줬죠? 돈 안 줬죠? 이걸 전제로 쓴 게 여기 매도인 이자 지급액입니다. 그럼 아래는 법이 없어요. 이제 갑부동산 을과 매매하고 매수인이 돈 줬어요. 그러니까 돈 준 건 이 법이 아니에요. 이제 매수인이 돈 줬죠. 근데 갑이 물건을 인도하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에 여기서 생긴 과실 누가 먹어야 돼요? 매수인 을을 줘야겠죠. 갑이 돈을 먼저 받아서 이자 수익을 누리니까 월세는 과실을 을 줘야겠죠. 이게 공평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이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 그 다음 이건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이건 시험에 절대 안 나오고 나온 적 없습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책이라고 을이 돈 줬어요. 그러니까 일단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도 물건 인도했다. 그럼 과실 누가 당연히 을이 취득하죠. 그리고 갑과 을은 할 일 다 했죠. 그럼 앞으로 만날 일 있나요? 만날 일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있냐고요? 꼭 물어봐요. 꼭 경우서 보세요. X, X, XO, OX. 그러니까 선생님 OO는 뭐예요? 꼭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너무나 당연하죠. 앞으로 들을 얼굴 볼 일 없다.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또 여러분 또 물어볼까 봐. 자, 그럼 문제 보세요. 74번. 매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자 인도장소 그러면 인도장소를 아이스크림 샀다. 돈 어디서? 마트에서. 마트가 인도장소. 2번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데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야 동시행하겠죠. 3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그 권리 취득에서 매수인에 이전해야 됩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 주지 않은 경우 그 목적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 내 건 나한테 속한다 했죠. 아까 첫 번째. 정답은 4번이고 5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 완납했네요. 그럼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한다. 아까 대법원 판례. 답은 4번입니다. 75번 계약금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565조 계약법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지권은 당사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 규정. 자, 2번은 여기 보세요. 소송 제기 동그라미. 그럼 소송 제기가 이행 착수입니까? 매매 계약은
뭐가 이행이에요?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소득 교부입니다. 소송 제기한 건 돈 준 건 아니죠. 등기 교부 안 했죠. 그럼 이행 착수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해약금액에 계약 해지한 경우에 원상회복 동그라미 생기지 않아요. 이행 착수 전이라 주고받은 거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생기지 않는다. 4번 계약금 포기 위한 계약 해지의 경우 다음 손해배상 나오지 않아요. 누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동그라미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들렸죠.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그래서 약정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그나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다음 76번 계약금 해지 옳은 겁니다.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위약금은 약정해야 됩니다. 2번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동그라미 쳐요. 중도금 지급 동그라미. 그럼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이 해지할 수 없답니다. 3번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후 가로쳐 봐요. 중도금 지급을 이행 지체한 경우 가로 그러면 씁니다. 채무불이행. 중도금 지급을 이행 지체 채무불이행이죠. 자, 그럼 매도인은 이제 계약 해지는 해약금 해지가 아니에요. 법정 해지하고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답이 3번입니다. 이건 해약금 해지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라 법정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4번 계약금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해지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령한 계약금 배액을 이행 제공해야 하며 사선 끊어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행 제공해야 돼요. 근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돈 안 받으려고 도망 다녀요. 그럼 공탁 동그라미. 공탁할 필요 없다죠. 5번에서 토지거래 허가 내용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금을 이행해서 관할 간청으로부터 거래허가 동그라미 거래허가를 받았다. 이행 착수했습니까? 아니에요. 돈 준 거 아니죠. 이행 착수 아니에요. 허가받았다면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해지할 수 없다. 들렸죠? 허가받은 건 이행 착수가 아니라 여전히 할 수 있다. 77번 계약금 옳은 겁니다. 1번 매매계약 매수인이 중도금 동그라미 쳐요. 지급기일 전 동그라미. 이게 네 글자로 이행기 전. 그럼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미리 준 건 상관없어요. 그럼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이행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둘 다 계약 해지할 수 없다. 맞아요. 정답 1번이고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유상계약,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죠. 우리 임대차 할 때도 계약금 주고받잖아요. 3번 해약금액에 계약 해지한 경우 원상회복 생기지 않아요. 4번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죠. 유물계약이라 전액을 다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5번 계약금 계약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계약금 계약은 소멸한다.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라 주계약이 없어지면 종된 계약 소멸한답니다. 답은 1번에 있었습니다. 78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의뢰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하였다. 이제 사례 문제죠. 1번 의뢰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약정이 없네요. 없으면 계약금 위약금 성질 없습니다. 2번 갑을 사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요물계약 맞죠? 요물계약. 계약금 전부 다 지급해야 된다.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후 중도금 지급했죠. 그럼 이행 착수했죠? 그럼 둘 다 해지할 수 없다. 맞아요. 4번 매수인의 해약금에 의한 해지와여 발생한 손해 동그라미 손해에 대해서 매도인은 그 배상 동그라미 그럼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해약금 해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나오지 않습니다. 5번 임의기정 갑을 사이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 동그라미 배제하기로 약정 동그라미 그럼 약정 유효죠. 약정하였다면
당사자는 이제 더 이상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임의 규정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권리 하자 5개가 있어요.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 행사됐다. 경매에 나왔다. 세 번째, 수량무죄 울매실. 네 번째, 제한물권이 있다. 이 5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악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한 게 있어요. 전부 타인 권리에서 계약해제, 일부 타인 권리 대금감이 청구. 이 경매 나왔죠. 경매. 여기는 해제와 손해배상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의도 가능한 게 이렇게 왔죠. 전에 일감, 실손해.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손해 얻었다 해서 전에 일감, 실손해였습니다. 빨강색 외워요. 전에 일감, 실손해 외우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는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손해배상은 여기 없죠. 그럼 손해배상은 누구만? 선의만. 악의 못합니다. 일부 타인 권리. 악의도 대금감이 가능하죠. 해제는 선의만. 손해배상 선의만. 근데 경매 나왔죠.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기는 빨강색 없죠. 빨강색 없죠. 그럼 여기 무조건 선의만. 행사기한은 선의를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 악의는 안날의 계약이래요. 그때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전해일감 실손해 외우시고 나머지 선의하면 끝납니다. 자, 79번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 정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전해 악의는 해제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악의는 못합니다.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동그라미 저당권 행사가 실행 경매 나왔다. 그럼 악의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실손해. 2번이 정답이죠.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첨부가 타인에 속하여 권리 첨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이 맞아요. 선이 매수인에게 근데 신뢰이익이 들렸죠.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나와요. 유효에서는 다 이행이익, 신뢰가 아니라 이행이익이 원칙입니다. 4번 매매 대상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는 무조건 뭐할 수 없답니다. 지상권이 있는 건 아까 5번이죠. 5번 전해일감 실손해 아니에요. 무조건 선의만 할 수 있다. 악의는 무조건 할 수 없답니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이 나왔어요. 밑에 1년 동그라미. 그럼 외웠죠? 선이 안날 1년이라고. 선이 안날 1년. 계약한다는 틀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80번. 자, 매도인 담보 책임 틀린 겁니다. 자, 1번. 건축 목적을 매수한 토지에서 자, 법적 제한 동그라미. 이런 법률적 제한 장애는 여기 제일 끝에 목적물 하자 동그라미. 우리 판례가 법률적 제한은 권리 하자가 아니라 목적물 하자로 봅니다. 2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당시에 그 사실 안 매수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해 악의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2번 나왔네요. 3번 경매 동그라미 경매를 차에서 매수한 목적물 동그라미 하자 동그라미. 그럼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경매에서는 권리 하자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고 물건 하자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매긴 경우 책임져야 된다. 책임 면할 수 없다. 알았으니까. 5번 무효 동그라미. 자, 아까 매도인 담보책임은 유효일 때만 나와. 유효만. 경매도 일종의 매매거든요. 경매 매매가 무효죠. 그럼 제일 끝에 담보책임 질지 않아요. 유효일 때만 담보책임 나온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10분 쉬고 나머지 20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